안녕하세요. 회생에티 김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은 새출발 기금과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을 비교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 카페 해방클럽 공지사항에 이 세 가지 채무조정제도 비교표를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입니다. 이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코로나 피해가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채무가 많아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새출발 기금은 급여소득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코로나 피해가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새출발 기금은 법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코로나 피해가 있어야 하고요. 최근 6개월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제한은 없지만 대출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로 고소될 위험이 있으니 최소 3개월은 지나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청산가치를 초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산가치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말하는데 임대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소액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하는 도시는 4,300만 원, 광역시급은 2,3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2천만 원입니다. 반면에 새출발 기금이나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보다 청산가치가 더 많은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청산가치에서 공제재산 가액을 뺀 가액이 채무보다 더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공제재산이란 인간다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하는데 서울의 경우 2인 이하 가구는 1억 2천, 3인 가구는 1억 5천, 4인 이상 가구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새출발 기금이나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보다 청산가치가 더 많은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원금은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 한도는 개인회생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원으로 신청 한도가 높습니다. 채무액이 한도보다 작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때려치우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거꾸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출발 기금은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진행 중에 코로나 피해로 추가로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채무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 기금만의 특징입니다. 이 새출발 기금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고 재신청이 안 됩니다. 반면에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은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어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개인 워크아웃은 변제금 미납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고 기각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면책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신청에 제한이 없어서 기각되거나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를 보면 새출발 기금과 개인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만 가능한 반면 개인회생은 체납세금이나 사채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 조정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이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담보채권자가 동의하면 조정이 가능하지만 담보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담보채무자에게 개인 워크아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출발 기금은 이 담보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원금 감면은 안 되고 연체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담보채무가 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정이 가능한 것은 그동안 불가능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담보채무가 증가한 개인사업자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체 유무와 관련해서는 개인회생은 연체가 없어도 원금 감면까지 가능하지만 이 새출발기금과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어야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이 3개월 미만이면 이자율만 낮아집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3개월 이상이라도 부채에 비하여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최대한도 6% 이하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새출발기금은 소득이 높더라도 이자나 연체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이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은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뺀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최장 8년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이 높아서 8년이 안 되어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은 최장 3년이 원칙인데 3년으로는 청산가치 보장이 되지 않거나 체납세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변제를 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의 변제기간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변제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변제금 산정 방법이 발표되면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개인 워크아웃과 유사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감면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순부채, 즉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액의 8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80%는 어디까지나 최대 감면율이기 때문에 채무액은 적고 소득이 높으신 분은 원금 감면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 워크아웃은 이 상각채권만 최대 70% 감면이 가능하고 미상각채권은 최대 30%만 감면이 가능한데 새출발기금은 이런 구분이 없이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상각채권이 많으신 분은 이 개인 워크아웃에 비하여 새출발기금이 분명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은 최대 97%까지 감면이 가능하니 감면율에 제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면율과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최대 감면율이 높더라도 이 채무에 비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은 감면율이 낮거나 아예 감면이 안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최대 감면율에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차이인데 새출발기금은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신보기가 마련한 채무조정안이 채권자 부동의로 부결되면 변제금을 올려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새출발기금은 이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변제금이 기준선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과 개인 워크아웃 둘 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몇 가지 차이가 더 있지만 마지막으로 보증인 감면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지인이 보증을 서준 경우 이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만 채무가 감면되고 본인만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이 새출발기금과 개인 워크아웃은 보증인까지 추심을 받지 않고 감면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에게 피해를 주기 싫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을 비교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모두의 내일을 위한 해방클럽에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모르는 것은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티 김웅 변호사입니다.